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할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늘 나란히 연저점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탄핵이 불발되면서 개인의 투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2,4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저성장 경고에 이어서 정치적 혼란까지 계속돼서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탈됐고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 짚어볼까요?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고 특히 개인들의 패닉셀들, 기관이 이를 받아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굉장히 겁을 많이 떨었습니다. 그 이유가 주말 사이에 IB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네.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크게 꺾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비중 축소 혹은 매도를 권고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정책에 있어서 연속성이 다소 끊길 수가 있는 부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들 역시 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신들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일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마 장 초반에 외국인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소폭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을 살피게 되었을 때 외국인 여전히 순매수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나 코스피와 코스닥 유의미한 순매수인가 이거를 또 따져보면은 언제든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금액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도 지금 순매수에 대한 금액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연결지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세가 왜 들어왔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는데 네. 지금 싸다고 해서 과연 들어왔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함께 따라 들어온 물량대로 보입니다. 결국 좀 관망하는 흐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하방은 조금 더 열어둘 가능성은 더 열어봐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환율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향후에 달러원 환율이 더 급등할 수 있다. 상단을 1,50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노무라증권도 이제 5월까지 1,500원까지 열어두고 있다. 달러론 그리고 원화는 숏 이렇게 전략을 취하기도 했는데 다만 과연 1,500원까지 갈까? 특히 이 극단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과연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율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외신이라든지 뉴스들을 잘 보니까 원화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베트남이 우리나라 원화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체력 혹은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은 외환 보유고를 활용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면에서 수급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에서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방어는 가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420원에서 50원 라인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차적인 방어선 같은 경우에는 40원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라인대가 만약에 돌파하게 되었을 때 50까지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환율에 대한 변동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 전개 상황이 만약에
빨리 안 끝난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상단을 조금씩은 더 열어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환율은 1,400원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증시 충격이 그래도 대형주에는 다소 제한적인 듯한 모습인데요. 기관 투자자의 이렇게 또 연기금이 대규모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우려보다는 그래도 선방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패닉셀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섹터를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지금 그나마 증시의 대안책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쪽,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상승 종목수가 일부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수가 특히 코스피가 그나마 조금 더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연기금이 대형주 단에서의 매수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뭐 네이버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에서의 매수가 그나마 받쳐주고 있어서 지수가 덜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관들의 매수 쪽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대형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쪽들, 결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수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소형보다는 대형주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리고 대형주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지 그에 대한 수급에 대한 확산이 중소형주로 좀 퍼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시장에서의 대안책은 대형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중소형주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대형주는 비교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번 주도 약세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미국의 11월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12월 고용지표는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나마 미국의 또 11월 CPI가 반등의 재료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 초반 같은 경우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그 재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고 또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동기 만기입니다. 변동성 자체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간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과연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함께 따라 올라갔는가?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는 박스피 특히 하락에 대한 부분들 수급적인 측면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 미국에서의 굉장히 긍정적인 재료들이 나온다고 해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한번 하방을 다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어서 결국 우리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외적인 변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긴 합니다. 가장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올라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85%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CPI랑 PPI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CPI 결과에 따라서 12월에 인하할 것인지 1월에 인하할 것인지 좀 고민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CPI 같은 경우 2.6%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기는 하나 12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에 대한 유동성은 M7이라든지 중소형 쪽들,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세가 추가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의 결국 기술주라든지 AI 쪽에 대한 수급이 확산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뭐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적인 연속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거기서 대형주 단에서의 버팀목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수는 그나마 방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장 후반에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에 금리
인하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CPI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하방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투세가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까지 불발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도 개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흘러갈까요? 결국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윗꼬리가 조금 아랫꼬리가 좀 달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결과 놓고 보니까 진행이 잘 안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밖에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이 안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또 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손을 떼고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또 미국으로 갈지 코인으로 가야 될지 이미 많은 분들이 또 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의미가 크게 없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들, 여기서 내가 현금화를 일부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어디가 바닥인지를 맞출 수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하나, 그리고 이에 대한 현금화를 진행을 했다고 해서 지금 미국 증시 물론 저는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긴 한데 과연 거기에서의 환차손을 또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 첫 번째와 그리고 코인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을 때 사실 거기도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에 대한 변동수를 좀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국 해결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매도를 하는 방법들. 그런데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패닉셀로 인해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관망을 하시거나 혹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관망을 하시면서 이번 주 후반대에 지수를 좀 보시는 게 맞거나 혹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이번에 신규로 접근을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수단에서는 그래도 분할적인 매수 관점이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100에 대한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100이라는 자금을 지금 당장 넣는 것은 아니더라도 약 5% 정도, 3% 정도씩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오게 되면 결국 우리가 무릎 혹은 그 아래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어깨에서 파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하게 되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가치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했던 이유가 저렴해서 매수를 한 걸까?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쪽에 대한 대내외적인 변수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절대적인 가치는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인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 뜻은 지금 자리에서 분할적으로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두기만 하면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개별 종목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큰 금액을 넣기도 힘들고 그 금액이 특히 그 기업이 들어있는 산업이라든지 혹은 기업에 대한 성장 등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중장기로 보고 큰 금액으로 넣고 싶다면 지수단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신다면 분할 매수 혹은 관망이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배당주,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다른 코너에서 현재 배당주 할 거면은 다른 종목을 하는 게 낫고 지금 시점에서 배당주 투자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배당주 혹은 밸류업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시가 배당률 쪽에 대한 매력도는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배당주 쪽에 대한 매력도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 이런 시장에 있어서 내가 현금화를 할 수가 있고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견조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중장기 포트를 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 역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지금 노려보겠다 하면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저는 지수 쪽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코덱스 200을 한번 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하방이 아직까지 다지지 않았고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하면 코스피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코스닥이 더 속수무책으로 빠집니다. 굉장히 어렵다면은 펀더멘털이 그나마 긍정적인 코스피 쪽에 대해서 좀 그나마 버티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코덱스 200을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방 같은 경우 3만 원 아닐 때까지는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수익이야 이거 아니고 스윙 관점입니다. 여기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분할적인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수가 하방을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방이 조금 덜 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방이 좀 더 나왔으니까 조금 더 탄력적일 수 있는 것은 코스닥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코스닥 특히 레버리지 이런 상품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분할 매수도 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쪽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 역시도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의 업황과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이슈들 특히 자사주 소각과 매입에 대한 기대감들, 나머지 7조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하락 국면에 있어서 지금 그나마 버티는 게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종목군으로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천천히 모아가기에는 괜찮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까지 또 모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봤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전략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주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수의 낙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의 중심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